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2600 탈환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야금야금 잘 가요. 닷새째 상승이었는데 뭐 외국인들의 컴백은 사실 요원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달러 약세가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달러가 생각보다는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화가 이 강한 강세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BOJ 통화정책회의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동결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지금 EU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오히려 미국보다는 더 강하게 ECB 같은 경우 강하게 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 아무래도 이제 달러 약세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을 살만한 좀 유인 요소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적인 흐름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에는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연준이 오늘 뭐 굴스비 총재라든지 보스틱 총재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 신흥국 쪽으로 또 매수는 또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신흥국의 수입량은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그러면 신흥국도 수출 쪽에 또 비중이 또 늘어난다라는 점.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라는 점은 네. 결국에는 원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요소는 많다. 다만 단계적으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시장이 화끈하게 뭐 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AI 쪽 반도체는 나쁘진 않은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수물을 사기에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쪽에 관련된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뭐 업황 관련 기대감으로 사기도 애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사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코스닥을 사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 없는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요소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네.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뭐 거의 뭐 꼴찌 흐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금투세 관련 부분에 조금 더 명확성을 보이면 또 개인 큰 손들이 또 들어오게 시작하면 좀 분위기 좀 달라질 가능성은 높고 그다음에 그나마 제가 좀 긍정적인 수급 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는 거는 금융 투자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지만 금융 투자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강하게 매수를 합니다. 금융 투자는 물론 포지션 자체를 강하게 끌고 가지는 않아요. 길게 끌고 가는 주체는 아닌데 대신 그 바닥을 기가 막히게 찾는 또 이 능력이 있는 주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투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여기서 더 강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니 그래도 바닥은 어느 정도 하방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지부진하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다. 11월 대선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방을 베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상방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그럼 오늘 그 금투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금투세 토론회가 오늘 열리고 밸류업 지수 공개도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쪽으로 힘이 좀 실릴까요? 어제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그널이요? 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그 하우스들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못할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당분간은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이쪽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사실상 그들 종목 별로 안 갔어요. 근데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던 반도체랑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갔는데 그것도 대형주 쪽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많이 갔어요. 예. 이 말은 금투세가 유예됐을 때 개인 큰 소리 들어올 수 있는 쪽이 더 많이 집중이 받았다라는 거니까 금투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아쉽습니다. 왜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투세 폐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유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예로 가는데
뭐 이게 이거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네. 합니다. 예, 그래서 3년 후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 정도 유예를 한다면 다음 대선 때 그러면 이걸 결정에 맡기자라는 거니까 만약에 한다면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유예라도 되면 뭐 나쁘진 너무 않, 예, 그럼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시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금투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유예로 가닥이 잡힌다면 코스닥 쪽으로의 또 한 번의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어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시그널 나왔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어제 시장 안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힘이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5% 올라서 4만 원 돌파가 됐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와 손잡고 AI용 뭐 동박 공급 MOU도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제가 최근 원래 이제 2차 전지를 한동안 이야기를 제가 안 드리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전부터는 좀 제가 꽤 꾸준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 네. 아직은 불확실한 건 맞는데 이제 내년을 생각한다면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제 내년은 오히려 이제 기저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워낙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래 아무리 못해도 뭐 올해보다는 더 못하지 않는다라는 기대감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업황 개선은 몰라도 업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라는 네. 생각은 할 것 같긴 해요.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R 한 100배, 아니 100배가 되는 것 기업이 수두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싼 것들은 있는데 대신 비싸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더라도 이 정도까지 빠지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는 종목들은 슬슬 공략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동박 기업들이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수페타시스랑 지금 이제 AI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는 이제 동박을 이제 납품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걸 이제 두산이 좀 이제 사실상 좀 독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깨고 들어갔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동박 같은 경우도 뭐 많은 말들은 많습니다. 이게 전고체로 넘어가면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도 있는데 전고체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어제 나왔잖아요. 삼성전기. 근데 이제 그거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랑 또 상용화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랩단에서의 성공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걸 대량 생산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하고 하는 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흔히 말하는 상용화되는 거. 왜냐하면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비싸지면 또 사람들도 안 쓸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아직은 시간은 좀 한참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토요타나 아니면 삼성 SDI가 이야기하고 있는 2027년에 일단 양산하겠다라는 건 뭐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에 깔리는 시기까지 감안한다면 2030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그 중간까지는 결국은 이제 이 동박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그리고 이제 동박이 보니까 그 변동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리튬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동박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의 변동성이 최근에 바닥에서 오히려 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서 더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자재 가격의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아까 지금 동박은 또 펼쳐 나갈 수 있는 사업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반도체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확장성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손잡았는데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동박 쪽으로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고 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만 원 돌파가 됐네요. 지금 자리 어디까지 내다볼까요? 일단 뭐 업황의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은 아직까지 저는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잡기보다는 한 5만 원 정도가 여기 지금 1차 저항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까지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더 뿜어지면 한 7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때까지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3만 원이 이탈되면 이 밑으로 또 지지선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채팅창에 은주님께서 2차 전지 일단은 좀 힘 좀 받지 않을까. 어제 전고체 이슈도 있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오늘도 좀 전반적으로 시세 나올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쪽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랑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힘을 받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큰 손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섹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네. 금투세 유예 관련 이슈 때문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금투세 쪽으로 눈길을 줘야 된다라는 관점 말씀 주셨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STX 그린 로지스 올라와 있고 물류주죠. 지금 중동 긴장감이 고조돼가면서 해운주 쪽으로 매기가 쏠립니다. 어제 24%, 장 막판에 한 28%도 급등했더라고요. 네. 지금 자리 더 갈까요? 아무래도 테마성 이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뭐 동일합니다. 이걸 뭔가 업황을 보고라고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류 관련 쪽은 이번에 중동발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미국 이제 항만 노조가 지금 또 파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도 지금 이제 어쨌든 모멘텀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네.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면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컨테이너 운임비가 오르는데 왜 해운은 안 가지? 해운주들 생각보다 잘 안 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운임이 올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운임이 왜 올랐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수.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팔레 물동량이 많아서 운임비가 오르는 건 그러면 해운주는 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운임비는 오르는 건 사실 물동량이 많지는 않아요.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활황기는 아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동량은 많지 않은데 그 이동하는 관련된 이제 흔히 말 아까 말한 항만 노조라든지 뭐 네. 홍해 사태라든지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지금 물류가 막힘에서 의해 가지고 물류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해운주에게는 그렇게까지 호재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걸 물류비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이제 이 해운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스팟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슈는 생긴다라는 거죠. 어쨌든 물류비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터지면 테마로서 띄우기는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주도주가 막 명확한 주도주가 지금 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중간중간 튀일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부분, 물동량이 좀 많아진다면 진짜 해운주에게는 찐수혜겠지만 좀 우회하고 네. 그러면서 BDI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호재까지는 아니다라는 관점이신데 원체 많이 급등했잖아요. 어제 24% 올랐는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항상 가지고 나올 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만약에 오늘 또 급등으로 시작하면 갭 상승으로 한 5% 이상의 급등으로 시작하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제가 설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위에 업사이드가 크진 않아요. 리스크는 큰데 위에 먹을 수 있는 리턴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네.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상승폭이 5% 미만이라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흔히 말하는 갭을 띄우기 처음에 띄웠던 그 가격대죠. 그러니까 11,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응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에너지도 괜찮고 뭐 가격적으로 차트적으로도 이평선을 밑으로 다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확실하게 이쁘고 에너지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게 봐서는 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테마 주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시면 또 수익 냈다가 또 다시 다 토해내실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1,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응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주실 건가요? 저는 결자 해지라고 결자 말씀드립니다. 해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를 수습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의미긴 한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우리 시장 관련 부분은
결국은 저는 뭐 누가 뭐래도 이번에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이 이렇게 시세가 안 가는 건 금투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럼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금투세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는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좀 좋은 근데 뭐 요즘에 뭐 토론회 하기 전부터 좀 약간 김 빠지는 소리가 나오긴 있던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약속 대련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거죠. 어차피 시행할 건데 그냥 이제 요식행위 우리 이렇게 토론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시행이 맞더라라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민적인 저항이 강한데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나마 코스닥의 흐름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개인적인 뭐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코스닥을 매수할 수 있는 요소는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흐름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을 공략하면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소부장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물론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가긴 했지만 네. 그것 말고의 나머지 또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도 많아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생기니까 한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인데 지금 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급락, SK하이닉스의 급락의 원인이 또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론 그 보고서지 보고서.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역시도 자기가 묶었으니까 풀어야죠. 그래서 뭐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약간 그 느낌은 있긴 하더라고요. 미리 좀 많이 매도는 하셨더라고. 네, 그래서 그건 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해결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너희가 보는 것처럼 업황이 안 좋지 않아, 우리가 좋아라는 식으로 어쨌든 이번 이제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면 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JP 모건이 이번에 또 긍정적인 리포트를 네. 냈잖아요. 목표가를 거의 지금보다 100% 정도 상향을 했고 오버웨이시라고 투자 의견 또 강력 매수로 제시를 하면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 부분에 좀 대리 가격을 세웠다.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또 실적을 또 보여주면 네. 또 요 부분도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또 힘이 또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가 분수령이겠어요. 오늘이 이제 민주당 당론 결정되는 그 토론회, 그 금투세가 어떻게 또 결정이 날지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이제 그때 되면은 뚜껑이 열리게 될 텐데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찍설주 오늘 대표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앞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결과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리노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노공업 반도체요. 예, 반도체입니다. 한동안 뭐 반도체 좀 가져오다가 최근에 안 가져왔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안 꺾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안 꺾였는데 이제 계속 이제 꺾였다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화 안 났는데 너 자꾸 화났지 하면 진짜 화가 나는 것처럼. 예, 지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업황적인 부분이 꺾인 건 없는데 자꾸만 꺾였다고 하니까 진짜 꺾였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관련 부분은 계속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다만 리노공업에 항상 이제 문제점은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매출도 마진도 잘 나오고 너무 실적도 좋은데 다만 너무 비싸다는 게 항상 단점이었어요. 네. 물론 당연히 좋은 기업은 당연히 그만큼 멀티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사기가 좀 손이 잘 안 나갔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주가 조정을 줬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노공업의 문제였다. 리노공업이 업황이 안 좋고 만약에 뭐 AI 반도체 자체의 어쨌든 판매량이 둔화됐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지금 주가만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더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이제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4분기가 되겠죠. 한 10월 넘어서부터는 이제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러면 또 블랙웰 관련 이슈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뭐 자체 칩 관련 생산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고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리노공업의 실적은 뭐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올해도 이미 많은 높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한다면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점이 한 30만 원, 5월 7일자에 찍혀 있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저는 사실 30만 원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뭐 동종 피어가 보통 한 30배 정도 주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그러게 보면 한 25만 원 정도가 한 30배 정도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만 5천 원이 이탈되면 이 밑으로는 거의 한 14만 원 밑에까지 또 네. 가야지 또 지지선이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라인은 16만 5천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좀 짧게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리노공업 오늘의 찍설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